요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없으면 약간 대한민국 주식판에서 왕따를 당하는 느낌이죠. 뉴스에서는 매일 코스피 신고가, 주변에서는 다들 주식 얘기. 그런데 막상 내 계좌는 아주 조용합니다. 그래서 아마 요즘 이런 생각 많이들 하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그런데 웃긴 건 안 산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더 안 샀지? 중간에 판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팔았지? 심지어 꽤 많이 산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더 많이 안 샀지? 몇백 몇천 벌어서는 인생이 크게 바뀌는 것도 아닌데 그때 좀 더 질렀어야 됐나? 결국 이 장에서는 안 산 사람도, 산 사람도, 판 사람도, 많이 산 사람도 다 각자의 방식으로 조금씩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질문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투자는 OX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 풀매수냐 아니면 아예 곧버스에 베팅하냐, 투자는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진짜 해야 하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산다면 나는 몇 퍼센트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100만 원으로는 누구나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억, 3억, 5억이 되면 얘기가 달라질 겁니다. 하루에 10% 오르는 종목은 멋있습니다. 바이럴도 되고 자랑할 맛도 나고 기분도 좋겠죠. 그런데 하루에 10% 빠질 수도 있다면 큰 돈을 넣는 순간 손이 떨릴 겁니다. 수익률만 보면 좋아 보이는 전략도 내가 버틸 수 없다면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버느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덜 깨지면서 얼마나 오래 굴릴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투자 세계에서는 이런 걸 MDD 또는 샤프 레시오 같은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얼마나 적게 깨지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익을 내느냐는 뜻입니다. 결국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크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굴러가는 계좌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많이 나오는 말이 있죠. 그냥 무조건 장기 투자만 하면 된다. 하지만 저는 이것도 너무 단순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서는 국장하지 마라라는 말이 거의 진리처럼 통용됐었습니다. 워렌 버핏 명언을 패러디해서 제1원칙 국장을 하지 마라, 제2원칙, 제1원칙을 기억해라 이런 댓글도 유행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모두가 냉소적으로 반응하던 국장이 오히려 세계에서 가장 강하게 오른 시장 중 하나가 됐습니다. 조금 더 과거로 가보죠. 2020년대에 있었던 코로나 사태 이후 V자 반등장에서는 그냥 사서 버티면 돈이 복사된다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1년 후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구간이 오자 그런 말은 또 순식간에 사라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해 AI 랠리가 오니까 장기 투자 이야기가 다시 알고리즘을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시장은 계속 바뀌는데 사람들은 매번 결과를 보고 나서야 말합니다. 역시 그게 정답이었어. 하지만 투자는 결과론이 아닙니다. 계속 변하는 시장 속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라. 필요 없는 돈으로 묻어두면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에 필요 없는 돈이 어딨나요? 10년 뒤에 오른다고 해도 그 전에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손실 스트레스를 못 버틸 수도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걸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무조건 존버하는 게 아닙니다. 버틸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조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핵심이 포트폴리오에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계좌 안에 벌어오는 돈, 버텨주는 돈, 기다리는 돈을 나눠서 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구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계좌에 세 가지 종류의 돈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벌어오는 돈입니다. 주식, 반도체, S&P 500 같은 자산입니다. 계좌를 앞으로 밀고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버텨주는 돈입니다. 금, 채권, 달러성 자산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 충격을 줄여주는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돈입니다. CMA, 단기채, CD 같은 현금성 자산입니다. 기회를 기다리고 급할 때 계좌를 지켜주는 돈입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간단합니다. 공격수만 11명 있으면 아주 시원하고 재밌는 게임이 될 겁니다. 골도 많이 넣을 수 있겠죠. 그런데 역습 한번 맞으면 바로 무너질 겁니다. 계좌도 똑같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돈 전체가 한 방향에만 걸려 있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멘탈 테스트가 될 겁니다. 벌어오는 돈, 버텨주는 돈, 기다리는 돈,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계좌가 오래 갑니다. 그래야 삼전 하이닉스를 못 샀다고 해도 계좌 전체가 무너지지 않고, 삼전 하이닉스를 산다고 해도 한두 종목에 인생을 걸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질문이 좀 받기 시작했나요? 살까 말까가 아니라 내 전체 자산 중 몇 퍼센트를 배정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계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